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천구 신정내거리역 일대 최고 23층 1,7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됩니다. 양천구는 신정동 1,200번지 일대 신정 4재정비 촉진구역 82,000제곱미터에 대한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는데요. 신정 4재정비 촉진구역은 지하철 2호선 신정내거리역 일대 역세권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로 신정 재정비 촉진지구 중 가장 넓은 대규모 단지입니다. 특히 이 구역은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특화 설계를 반영할 수 있게 돼 우수한 도시경관과 스카이라인을 포함한 명품 단지 조성이 기대됩니다. 지난해 양천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양천 TNT-FC가 세미프로리그인 4부 리그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로와 아마추어 축구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온 양천 TNT-FC가 프로화를 위한 첫 발걸음을 시작한 건데요. 하지만 수억 원에 달하는 연간 팀 운영비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마추어 리그인 K5에 소속된 양천 TNT-FC. 올해 서울 곤역 우승을 차지하며 곤역 최강자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미 두 번의 K5 리그 곤역 우승을 달성했던 양천 TNT는 국내 하부 리그를 대표하는 구단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서게 됐습니다. 아마추어 리그를 평정한 양천 TNT는 내년부터 세미 프로인 4부 리그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7년 K4 리그 우승과 이듬해 K3 진출, 그리고 2030년에는 K리그2에 진출하는 장기 로드맵도 세웠습니다. K4에 진출하게 되면 선수들은 이제 그 프로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K3, K2, K1까지 진출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4부 리그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연고지 협약이 이루어져야 하고 연고진의 운동장 사용 협약이 있어야 합니다. 또 축구단 독립법인 구성과 재정 지원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연고지 협약과 운동장 사용, 독립법인 구성은 완료됐거나 예정이지만 문제는 재정입니다. K4 리그를 운영하려면 연간 최소 3억 5천만 원에서 최대 10억 원가량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양천 TNT는 연간 운영비를 5, 6억 원 정도로 잡고 현재 후원 등 자체적으로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일단 연간 총 예산으로 본다면 한 5억에서 6억 정도 규모로 팀을 시즌을 돌린다면 아주 이상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기가 된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면 3억에서 5억 사이 선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는다면 구단을 아주 훌륭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양천구로부터 예산 지원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정 자립도가 17일 정도로 열악한 데다 수억 원의 신규 예산 배정은 구의회 예산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양천 구민들이 양천 TNT에 대한 정보를 많이 공유를 하는 것이 우선적이지 않을까. 공유를 통해서 존재를 알아서 국민들이 그 공감대를 형성해야지만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우선적인 선행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천 TNT-FC는 지난 20년간 210명의 선수를 해외와 상위 리그로 진출시키는 등 풀뿌리 축구의 중요함을 알리는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축구 미생들의 꿈 실현을 위해 버팀목이 됐던 양천 TNT-FC. 프로 구단이 되겠다는 야심찬 꿈이 첫 걸음부터 예산 부족이라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은평구가 청년 트레이닝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합니다. 청년 트레이닝은 청년들의 건강한 운동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사업인데요. 은평구는 2022년부터 3년째 청년 트레이닝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8월과 9월 두 차례 남아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서울 혁신파크에서 열리는데요. 은평에서는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청 사회적 경제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인천 최대 규모의 해양 복합 문화관광시설인 상상 플랫폼이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인천관광공사는 이번 개관을 통해 인천 지역의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백현 인천관광공사 사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1978년에 곡물 창고로 이제 건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이게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현재 상상 플랫폼이 됐고 7월 19일 날 저희가 정식으로 개관을 했습니다. 사적 공간은 1층, 2층은 뮤지엄 L이라고 타이틀명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아르테 뮤지엄이나 또 비세벙커보다도 훨씬 더 나은 그런 수준의 디지털 아트를 아마 방영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층, 4층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맥주, 그러니까 수제 맥주, 그러니까 커피, 베이커리 이런 거 할 수 있고, 우리 그 인천시 교육청에서 AI 융합교육센터를 만듭니다. 네, 상상 플랫폼은 이제 민선 8기 유정복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재물포 르네상스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업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려면 26년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상상 플랫폼이 재물포 르네상스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광공사가 여기에 자리를 잡았고, 그래서 많은 외국 관광객들을 유치를 해서 여기에서 맥강 파티라든가 그 다음에 상풀 야시장이라든가 이걸 지금 운영을 했고, 또 8월 3일에는 우리가 워터밤에서 계속적으로 주말에 10월 달까지 일정이 다 짜여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기 이제 계양장 주변 원도심 신포시장까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 있는 상인분들도 저희가 일이 이사 오고 온 이후에 지역이 활성화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풀 웨이브 사업이라든가 또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맥강 파티를 이제 하루만 했었는데, 이것도 맥강 주간으로 해서 뭐 한 3, 4일 이렇게 좀 하려고 그러고, 계속 그 EDM 그 페스티벌 같은 거 그걸 저희가 지금 유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여기에서 이제 많은 그 라이브 공연들이 유치를 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문화 활동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버스킹 같은 뭐 이런 것들, 그거는 이제 우리 상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계양장 주변에서도 저희가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동쪽으로 보면 이제 그 조금 여유 공간이 있는데, 우리 건물에다가 미디어 파사드 이런 걸 좀 설치해서 밤의 문화를 좀 즐길 수 있도록 여기 지역 주민들이 와서 좀 맥주도 마시고 커피도 사가지고 와서 그 마시면서 미디어 파사드도 감상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걸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계획대로 다 된다면 이 지역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이제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 촬영도 할 수 있는 포토존 이런 것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완성이 되면은 이 지역에 좀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릴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상상 플랫폼을 방문하셔서 뮤지엄 L 이것도 가족들과 좀 보시고, 그다음 3, 4층에서 베이커리 카페에서 식사도 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상상 플랫폼이 우리 시민들과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사랑을 받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천 본부세관이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수십억 원대 위조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불법 유통 조직 5명과 베트남 여성 1명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올해 초 위조 나이키 의류가 SNS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섰던 세관은 최근 남양주와 포천에 있는 A씨의 물류창고에서
시가 30억 원 상당의 유명 스포츠 브랜드 위조 상품을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세관은 수사 결과 주범인 A씨가 의류 수입과 물류업자들과 공모하고 위조 상품을 판매할 셀러를 모집해 틱톡 라이브 방송으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관은 SNS를 통해 위조 의류와 가방 등 시가 15억 원 상당을 판매한 베트남 여성 B씨도 검거했는데요. B씨는 베트남에서 조달한 위조 상품들을 국내 베트남인들에게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5일 서울 전역에 올여름 첫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5도를 넘은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지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지는데요. 서울시는 폭염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폭염 대응 단계는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날 부천과 김포를 비롯한 경기 서남부권과 동두천, 연천, 양주를 비롯한 경기 북부권 일부 지역에도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166억 원을 추가로 투입합니다. 서울시는 상반기에 210억 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6,000대를 폐차했으며 하반기에는 166억 원을 투입해 4,000대를 추가 폐차할 예정인데요. 지원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며 저소득층 가구 생계형 차량에 대해 우선 지원됩니다. 지원 규모는 4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 원, 3.5톤 이상 중 7,500cc 초과 시 최대 7,8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글로벌 학생들이 모여 수학 실력을 겨루는 아시아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가 오는 28일 인천대에서 열리는데요. 3천여 명의 방문단 가족들이 인천 명소와 관광지를 둘러볼 예정입니다. 홍콩의 AIMO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각국 예선전을 통과한 초중등부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풀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참가자를 선발하는데요. 아시아 22개국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3천여 명이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인천에 머물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29일과 30일 이틀간 3천여 명의 방문단 가족들이 인천 상상 플랫폼과 개항장, 차이나타운과 신포시장 등 명소를 관광할 예정으로 원도심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인천시가 집중호우 등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재복구자금 지원책을 시행합니다. 재해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관할 지자체에서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아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재해복구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최대 1억 원 이내에서 피해 금액만큼 연 2%의 고정금리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5년이며 1년 0.5%의 보증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위한 온라인 도민투표를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합니다. 투표는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누리집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도는 지난 4월까지 590여 건의 도민 제안 사업을 접수해 사업부서 검토와 수기 과정 등을 거쳐 74건을 도민투표 대상으로 상정했습니다. 도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점수와 온라인 도민투표 점수를 합해 예산 반영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올 여름 방학부터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시행 지역을 기존 23개에서 3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다함께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방학 중 중식 비용 절반을 지원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정책인데요. 이번 여름방학부터 부천, 의정부, 연천 등 7개 시군이 추가돼 30개 시군에서 전면 시행됩니다. 급식비 9,000원에서 도화 시군이 급식비의 50%를 보조 지원하고 이용 가정이 나머지 50%를 부담합니다. 급식은 돌봄센터 내 조리실을 활용하거나 외부 급식업체와 연계해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양질의 표준화된 급식을 정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